안녕하세요. 보고난 김프로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한 번쯤 퇴사를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직장 상사 때문이라든지 혹은 처우가 불만스러워서 또는 회사가 너무 멀어서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대퇴사 시대를 맞이해서 맥킨지가 흥미로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퇴사를 하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킨지는 지난해 미국 내 직장인 1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흥미로운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퇴사를 결정하게 된 이유 무엇일까요? 응답자의 35%가 가장 큰 이유로 직장 3사를 꼽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되기도 하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직장인들은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오른쪽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불안한 회사의 미래, 그리고 낮은 경력 개발 가능성, 그리고 의미 없는 업무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또한 상당하였습니다. 연말 혹은 연초에 퇴사자 수가 갑자기 늘어났네? 급여가 낮아서 그런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어떨지 말씀드립니다. 퇴사 이유 중에 보상에 대한 불만족은 사실은 6위 정도로 나타났으니까요. 그렇지만 퇴사를 하고 나서 영원히 놓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퇴사한 사람들도 회사를 찾게 될 텐데 이직을 마음먹게 되는 결정적 이유, 그러니까 다시 회사를 찾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이 하나 밝혀지는데요. 재입사를 했더라도 3에서 6개월 이내에 다시 퇴사를 하는 정도가 25%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직장을 찾고 나서도 4명 중에 1명은 다시 또 퇴사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맥킨지는 이러한 이유가 아무래도 부인난이 가져온 구직자 우위의 노동 환경에 기인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또다시 왜 퇴사를 하는지 이유가 궁금한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결과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돈도 돈이지만 일이 얼마나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인지를 뒤돌아본다는 것인데요. 아마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어떤 조건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보다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15%의 급여 인상, 이것만으로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유지하는 것은 아주 순진한 생각이라고 맥킨지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업무 강도와 그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사실은 15%의 급여 인상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사실 이 정도의 스트레스로는 15% 이상 더 급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은 보상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균형 잡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서로가 알지 않습니까? 회사는 주주, 즉 자본가들을 위해서 이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바라는 수준의 월급을 단연코 줄 수가 없다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구의 그 어떤 회사도 금전적 보상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리라 보고 결국 직원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회사 내 아이 돌봄 센터를 두는 것이라든지 부캐 장려금이라든지 창의적인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달리 해석하면 충분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일단 그것에 목숨을 건다는 건데, 그런데 일단 원하는 수준의 만족을 달성하면 그 이상의 만족을 얻기가 어렵다는 걸 알죠. 그래서 다른 무언가를 찾는 것이죠. 맥킨지도 비슷한 맥락을 이야기합니다. 직원들의 기대 연봉 수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수준만 맞춰주면 직원들은 보상에 대한 기대보다 다른 회사에
어떤 문화적인 측면의 기대를 건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상에만 치우친 인재 확보 전략은 그래서 취약하죠. 왜냐하면 더 나은 금전적 조건을 만약에 어떤 다른 회사가 제시를 한다면 인재는 그 회사로 금방 쏠려 간다라는, 그 손쉽게 빼앗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이 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인재를 확보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건데, 사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이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먼 미래를 보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은 나중엔 인재를 확보하는 나만의, 그 회사만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재 채용과 평가 기준을 낮추고 인재 확보 방식을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스펙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말고 헤드헌터, 채용 사이트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내부 직원들의 인맥을 한번 활용해 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회사에서는 phone to friends, 그러니까 2명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라 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했는데, 이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직원들이 자신의 친구들을 회사에 소개시켜주고 실질적으로 채용에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채용 방식이 사실은 성공을 하려면 무조건 친구들을 소개해라 라는 것보다, 만약에 친구를 소개시켜줬는데 그 친구가 채용이 됐다라고 하면 그 채용에 대한 성공 보수를 그 직원에게 해줘야 사실은 이런 캠페인들은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진정 생각하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은 모를 것 같지만 조직이 돈만 밝히는지, 돈만 보는지, 아니면 사람도 함께 보는지 안다는 거죠. 돈만 보는 회사가 인재를 확보한다고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겠지만 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근본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리고 직원들은 돈만 본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대표님들, 인재 확보의 출발점은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서 시작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남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